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의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KDI에서 향후 경제를 전망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동영상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했던 이제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듣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제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에 있어서 이런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제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신물의 현상 본질을 갖다가 실증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준거의 기준이 된다, 준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그러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급 중시 이론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입니다.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의 특징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 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많은 걸 해결하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해결한다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신고전학파의 그 성장 모형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핵심적인 요인이죠. 다양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신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이 소득이죠. 이런 지역의 경제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로는 A라고 하는 것은 기술진보라는 거죠. 기술진보는 이거 전 요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고전학파가 이런 모형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설명을 할 때는 이 기술진보, 전 요소 생산성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노동, 이 자본이죠. 자본 투입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지역의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생산 요소라고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도 있지만 노동과 자본이었잖아요. 이런 노동과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고전학파의 성장 모형에서는 이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바로 이런 모형이 이러한 것들이 통용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우리 60년대, 70년대, 60년대죠. 60년대,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경공업이죠. 경공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럼 보시면 뭐 경공업의 바탕은 뭡니까? 노동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세계 글로벌 공장으로 대두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가 있었어요? 싼 노동력이었잖아요. 노동력입니다. 이 싼 노동력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의 그때 성장을 견인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중화학공업입니다. 근데 중화학공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화학공업은 노동과 자본을 대체한 거예요. 과거에는 노동이 의해서 생산활동을 했던 기업활동을 했던 것들을 뭘로 대체한 거예요? 기계로 대체한 거죠. 기계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이 투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경제학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대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만들어졌던 모형이기 때문에 기술 진보라고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도 충분히 경제 성장을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80년대 우리나라 보면 80년대 들어서 중반 들어서는 그때부터 중요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나오고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중요시 되어지는 것이 이런 노동과 자본을 뺀 나머지 부분의 전 요소생 기술 진보. 근데 여러분들 혁신이란 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혁신이란 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술 진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오고 2000년대 오면서 우리나라도 노동과 자본의 그런 그 생산의 기여율보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 요소 생산성, 기술 진보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 기술 진보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고전학파 모형에서 이렇게 간과했었던 이 기술 진보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본데, 예를 들어서 로마라고 학자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D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성장 발전을 하려고 우리나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루카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되는 노동력이 아니라 거기에 에듀케이션이 연결이 되면 뭐가 돼요? 휴먼 캐피탈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노동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건설 현장에서 그 포크레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하는 노동력들이 대체하는 이런 노동력이 아니라 포크레인을 만들고 보다 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구조도 알아야 되고 그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그걸 개선도 하게 되면 보다 더 생산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을 기술진보라고 해요.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창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서 뭐 입력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대체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수요를 창출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휴먼 캐피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루카스라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경제에 있어서 신고전학파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경제 성장 요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중시 이론이에요. 수요 중시 이론은 케인즈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이제 성장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앞에서 삼면 등가의 법칙에서 나왔던 그 모형식이죠. 뭡니까?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소비에는 여기에는 뭐가 정부 지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지출, 정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단순화시킨 건데요. 시켰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수출이 있고 수입을 뺀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분배 측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뭐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 정부 부분을 뺐습니다. 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빼고 설명을 하면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모형을 전개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는 소득에 의해서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 성향이 커지잖아요. 그러죠? 수입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많으면 막 이렇게 수입품을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품질이 좋아져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부분들을 고가품을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대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변환에서 마지막 나온 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들인데, 이거 대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수출이나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투자, 외부 투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이 결정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생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 정책 그러면 미래 산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수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에서 지역경제 정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부분, 이건 내생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생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 주체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소비 성향이나 수입 성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형을 가지고 경제 기반 모형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부분, 수출 부분과 투자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는 특히 이제 수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정책할 수 있는 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제 기반 모형을 수출 기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그 외생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을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을 이제 기반 산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 산업을 기반 산업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산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옆에 비기반 산업은 서비스 산업, 그걸 서포팅을 해주는, 지탱해주는 그런 산업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탱해주는 산업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업 서비스랄지 뭐 이런 것들은 이거 생산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복지랄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뭐냐면 이제 비기반 산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뭐 자동차 뭐 관련 뭐 이런 부분들은 기반 산업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에는 비기반 산업으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이 비기반 산업에 있어서의 소비 성향이랄지 수입 성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뭐랄까 이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내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시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기반 모형에서는 중요한 것은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기반 산업에 있어서 이런 그 소비 성향이랄지 이런 수입 성향을 줄이고 소비 성향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여기가 이제 증가를 하면 소득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입 성향을 줄이면 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경제 순환 체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이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 순환 체계 속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경제 기반 모형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런 외부에 있어서의 그런 그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보면은 그 기반 산업으로 보고요. 그 이외의 산업을 비기반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봤을 때 결국은 뭐 자동차랄지 뭐 광산업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산업 같은 뭐 전자 산업 같은 경우는 기반 산업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서포팅하는 그 비기반 산업이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서비스 산업, 사업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비기반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비기반 산업. 그다음 비기반 산업이 실은 굉장히 또 고용하고 밀접한 또 관련. 여기에 고용도 밀접한 이 중요하지만 이 비기반 산업이 지역 내 순환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기반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용, 지역 내 순환을 하는 그런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용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너무 여기 이 기반 산업의 고용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성장 속에서는 이 비기반 산업에 있어서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부분들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간재는 다 어디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까? 다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가지고 오는 중간재를 그 지역 내 비기반 산업에서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고용이 증가하고 이 기반 납에서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사회적 경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제 비기반 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속에서 고용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부분이고, 근데 아직은 이제 이 부분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제 사업 서비스 이런 그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형성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그 산업 정책, 지역 산업 정책이 기반 산업 육성에 치중해 있었다는 거죠. 기반 산업 육성. 하지만 그 비기반 산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용과 밀접한 또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기반 산업 부분과 연계관계를 탄탄하게 하고 또 기반 산업과 연계된 비기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런 모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들이 시민과 연결되어지고 조금 더 이런 시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그 사회적 경제의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기 이제 그 부분들을 앞서서 이제 큰 트렌드가 지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제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비기반 산업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양적 성장, 팽창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이제 저성장 시대,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 중심에 있어서의 이런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 공동체랄지 사회적 자본 형성도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사회로 이제 전환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특히 이제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는 양적 성장, 우리가 1인당 GRDP가 얼마 또 1인당 GRDP를 어떻게 높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치중을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정책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는 저성장의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차원성이 필요한 것은 이런 이제 양극화 심화와 저성장 고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정부가 양적 성장 지향주의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성장과 복지, 사람을 중요시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더 도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그런 걸로 변화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양적 투입과 불균형 성장이 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용적 성장, 그다음에 균형 성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큰 패러다임 속에서 과거에는 물적 자본과 유형 자본에 치중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데 치중을 했다면 질적적인 부분에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성장하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는 양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의 기술 진보에 의한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인적 자본. 근데 인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서로 하지 않으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원팀이 돼야지 뭔가 새로운 아이들 통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데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규범을 지키지 않고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아직 잘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의 뉴노멀, 디지털 뉴노멀의 어떤 그런 큰 트렌드 속에서는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인적 자본 이 부분들이 결국은 기술 성장과 발전에 을 주도를 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생적 성장의 그런 토대를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의 의미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경제 순환 체계 속에서 이 사회적 경제는 지금 이제 태동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동 단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많은 이 정책이 추진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책과 더불어서 그 규모도 이제 확대되어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고용이나 지역 경제와 연결이 되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 부분에 간략하게만 조금 문제의식 속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인구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 감소, 그리고 지역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마을 사회적 균형을 잃어 질환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출되는 청년들 그러나 산보를 시작으로 희망,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7호 세대에서
이제는 N코스에까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경쟁과 빈부격차 속에 공정성마저 상실해가는 사회. 이제는 다른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 살만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사회적 경제. 사람 중심, 자율협력, 함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 그 안에서 희망을 나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도입 부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의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이 부분을 조금 최대의 경제 보험을 갖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 이곳은 한때 수많은 기업들이 부산하고 실업률이 12%까지 치솟아 올랐던 곳이다. Le gouvernement a lancé des propositions aux gens du pays, à la population, en disant, bien, écoutez, est-ce que vous avez des modèles à nous proposer qui pourraient être intéressants?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So we spend all our time fighting, we may not exist in 50 years. 그들은 승자복식이 아닌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한 경제 모델을 제시했고 결과는 대성공. 무려 2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 이곳은 파도르 가전의 파산으로 한꺼번에 1,9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지만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었다. Cambios fueron por la caída de favores electrodomésticos. Los Lagunaro cogió el compromiso de reubicarnos a todos los que éramos socios de favores electrodomésticos. 기업이 파산을 해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몬드라곤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고용위기의 상황에서 세계 도시들이 선택한 사회적 경제. 그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아보고 자, 이 부분들은 앞부분에 그러한 그 도입 부분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한국에서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또 희망을 찾아가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외국의 어떤 캐나다 퀘벡의 사례도 이제 살펴봤고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많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런 위기 극복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도입 부분만 봤습니다만은 이러한 대부분의 이제 그 선진국 그런 이제 서양에 있는 그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대두되어지고 역할을 경제에 연계되어져서 역할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게 재평가 받고 이게 더 연대되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퀘벡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인구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적인 그런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게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찾았다는 것이죠. 실은 이 사회적 경제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다른 유럽 같은 게 1% 접니다만은 우리나라는 1% 이하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사람의 삶의 질,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의 질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그 사용자이면서 공급자인 이런 관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서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경제 및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우위를 두는 경제 활동으로 이제 뭐 주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앞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정상이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상이윤의 개념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산 요소, 그러니까 노동이나 자본이나 뭐 이런 지대와 같은 그런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그것을 지불하는 해서 그것을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상이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제 초과이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이윤을 바탕으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생산 활동이 이제 초과이윤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과이윤 부분들은 이런 말씀은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이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도 초과이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이윤 부분만을 이렇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고 이 정상이윤에 이상이 되는 이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재환원, 지역에 재환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에 재환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과 함께 연대한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의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런 초과이윤을 이렇게 같이 배분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져 있다라고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본을 쫓는 이런 그 자본주의보다는 사람 중심, 사람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고용이랄지 어려울 때 그런 그 초과이윤 부분들을 다시 나누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이익이 이제 정상이윤 부분이고요. 정상이윤에 이상이 되어지는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그냥 뭐 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입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이윤을 가져야 되고 그 이외의 초과이윤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이런 걸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착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경제와 연관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혼합 경제 및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에서 하지만 초과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우위를 두는 그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경제로 전환시켜보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경쟁이나 효율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초과이윤 부분에 서로가 연대해서 서로가 그런 이익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협동과 연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 부분들을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 중심적으로 설명했던 것은 시장 경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역 경제 순환 체계를 설명한 것은 이 시장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공공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로봇셀할지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생산 활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료만 넣으면 제품이 나오는 이런 이렇게 세계로 전환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급격하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배제되어지는 노동 계층이 생겨지고 그러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어서의 불만 세력이 되어지고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정부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이제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그 경제 부분들도 또 하나의 축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논의 자체를 할지 모든 것들은 이 시장 경제 영역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단계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시장 경제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의 영역을 강화를 해서 보다 더 삶의 질,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또 더불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뭐 급격한 성장보다는 뭐 낮은 성장이지만 사람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것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의 프레임 속에서 모든 경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굉장히 주목받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시민 영역이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뭐 유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이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회사랄지 이런 데서 뭐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수요자들이 지금은 그런 그 여러 가지 트렌드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이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의 뭐 깡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이러한 그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그 트렌드 속에서 또 제품을 만드는 또 이런 부분들을 되어지는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이런 생산 시스템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랄지 사람들의 니즈랄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장에서 그걸 만들어내고 이것을 수요자들이 그걸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특히 4차 산업혁명에는 더 그게 오히려 더 주류가 되는 그런 사회로 이제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흐름 속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이제 그 2007년도에 했는데 주로 이제 일자리 창출, 특히 이제 일자리 부분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제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했고 이런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2012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이런 그 5명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거에는 그 이전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금융이랄지 아니면은 뭐 여러 소비자 협동조합이랄지 뭐 이런 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에 밀접한 그다음에 생활에 그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니즈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해서 이런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장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져서 특히 이제 소득 창출,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런 협동조합을 이제 지원을 했고 육성을 했죠. 뭐 지원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행안부 지금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 창출이랄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이런 것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그 마을 기업을 육성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 하나의 이것은 이제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러한 그 지원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 차원에서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자활기업은 이제 이러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성 복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자활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것들을 200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왔고 이러한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나라 많이 있는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육성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면 강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그럽니다만은 2017년 자료, 2019년, 2020년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보면은 강주 전체 사회적 기업이 총 925개소 정도가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은 지금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이제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그 자활 기업, 그 다음에 마을 기업 순으로 되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뭐 1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925개소에서 1,107개소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추가는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제 증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 기업의 그런 증가가 크고요. 이제 반면에 이런 그 마을 기업이랄지 자활 기업은 굉장히 이제 그런 뭐 증가폭은 양적 증가폭은 이제 적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 그 데이터를 볼 때 좀 주의할 부분들은 이것은 이제 그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뭐 141개소가 2020년 1월 기준으로 있습니다만은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사회적 기업의 어떤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113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준은 갖추지 못했지만은 이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예비 사회적 기업이 28개소 정도가 2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합쳐서 141개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1개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협동조합 형태, 마을 기업이면서 협동조합 형태를 갖고 있는 게 30개소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2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사회적 뭐 안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일반 그 협동조합 연합회가 있고 또 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협동조합이 848개인데 이 협동조합은 뭐 이 마을 기업의 그 원천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규모들이 지속적으로 2007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뭐 1,107개소 정도 되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 경제에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뭐 사회에서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에 이런 그 외국의 그 뭐 퀘벡이랄지 뭐 이태리랄지 뭐 스웨덴이랄지 뭐 유럽의 다른 프랑스랄지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GRDP의 1% 이상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커져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초 자치체별로 그러한 공간 분포를 보면 가장 그 사회적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북구입니다. 북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광산구, 그 다음에 이제 서구, 그 다음에 이제 동구, 남구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각 그
자치체별로 기초자치체별로의 연합회도 있고요. 그게 강주 전체에도 연합회도 있고 하는 것이서 그런 그 중간 지원 조직뿐만 아니라 그런 당사자 조직들이 많이 지금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 속에서 성장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이 특히 이제 그 정책적으로 그 강주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를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이제 그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 씨앗이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태계를 형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가 필요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육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육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2010년대 보면은 이게 이제 지역 공동체하고 밀접도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기업하고도 또 연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마을 그 공동체가 또 협동조합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것 속에서 또 이게 연계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2014년도 보게 되면은 뭐 협동조합의 지원 조례도 막 각각의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자치 당사자 조직 간의 그런 연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연대와 더불어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시민단체랄지 상공회사, 공공부문과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2014년도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점점 이제 커져가서 2015년도에는 사회적 경제 연합회라고 하는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그다음에 이제 마을기업 각각 따로 이렇게 했다라면 이런 걸 2015년도에는 그것이 연합해서 사회적 경제 그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대와 더불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형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도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다음에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중간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산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그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창업이랄지 소셜 벤처랄지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씨앗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계획과 더불어서 이제 이 공공 구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구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돼야지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선순환으로 뭐 연계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공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정부 주도로 많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실은 이 부분들이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이것은 정상 이윤을 이제 갖고 이게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립적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을 하고 서로 간의 생태계를 통해서 그 산업 생태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앞에서 이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랄지 뭐 지역사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합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이제 나름대로의 자생적인 지역 생태계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어떤 지역 생태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이제 사회 서비스 질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회 서비스 질은 이런 최근에 이제 많은 시민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리빙랩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런 그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뭐 우리 생활 현장에서 어려움, 생활 현장에서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생산자이면서도 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의 문제의식이 생활의 이런 부분들을 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사람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바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되고 바로 마을기업을 만들면 되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뭐 혁신 시스템 특히 이제 뭐 중간 지원 조직 더불어서 이제 많은 정부와 조직과 연계되어 가지고 개방성과 네트워크 그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질적 재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용자인 시민들의 그러한 그 니즈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인사이트를 포착을 해서 그걸 이제 실험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편익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다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도 그 사용자의 그런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용자들이 올해 삶의 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혁신 모델로서 이게 이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리빙랩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니즈에 있어서의 생활의 어려움이랄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달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해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이러한 그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서비스 질은 바로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피드백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혁신의 모태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그 리빙랩 개념이 이제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의 뭐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금은 그 조직이나 그런 세나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금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생태계의 기본 구성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성장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경제의 1%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경제 규모로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